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묻는 존재로 태어났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질문을 쏟아낸다. 이건 뭐야? 왜 그래?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은 인간이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점점 질문하지 않게 된다. 이런 걸 물어보면 멍청해 보이지 않을까를 걱정하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회의 중에 우리는 침묵한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질문하기를 포기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왔다. 오답은 틀린 것이고 질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됐다.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행과 성과에 몰두한 조직은 질문을 비효율적이라고 여긴다. 이미 굴러가는 일에 대해 질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은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해도 수많은 답이 쏟아진다. 그러나 정작 그 답이 옳은가, 내 삶에 맞는가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그로 인해 더 깊이 사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질문은 바로 그 깊은 사고의 시작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점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겉보기엔 편하다.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정답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이런 말들은 스스로의 사고를 포기했다는 증거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닌 타인의 기준에 의존한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위 앞에서 약해진다. 그분이 말했으니 맞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니까 틀림없어. 결국 이런 태도는 사이비 종교나 가짜 우상을 탄생시키는 토양이 된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신격화하며 그의 말과 행동을 절대시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은 사라지고 집단의 광기가 자리 잡는다. 전체주의 체제나 독재 정권과 같은 역사적인 비극 역시 이러한 맹신과 복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집단은 공통적으로 질문을 억압한다. 신도들에게 질문을 허락하지 않고 묻는 것을 죄악시한다. 질문은 거짓을 흔들고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을 멈춘 사람들은 이러한 힘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의 부속품이 된 셈이다. 질문이 사라질 때 진실도 함께 사라진다.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의 시작이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질문은 본능적 정교화라는 정신적 반사작용을 유발한다.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 질문에 온전히 집중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집은 무슨 색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는 반사적으로 집의 색깔을 떠올린다. 다른 생각은 잠시 밀려난다. 행동과학자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미래 행동 의향을 묻는 것만으로도 실제 행동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를 단순 측정 효과라고 한다. 1993년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차를 살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구매율은 35% 증가했다. 응용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실제 투표율이 25% 더 높아졌다. 2008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헌혈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으로도 헌혈률이 8.6% 증가했다. 즉 질문은 뇌를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과소평가한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니다. 질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틀을 깨고 새로운 연결과 통찰을 만든다. 만약 뭐뭐 하면 어떨까?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기존 지식의 균열을 내고 창의성을 촉발한다. 질문은 개인의 사고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화시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이 짧은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현명한 리더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좋은 질문은 조직 구성원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개인을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 질문은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도 했다. 왜 사과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떨어질까? 라는 뉴턴의 질문은 물리학의 혁명을 열었다. 왜 여성이 투표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은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혔다. 이렇듯 인류의 모든 진보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내 삶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와 마주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꿔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질문이다. 질문은 익숙한 일상의 균열을 내고 그 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만든다.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도구다. 나이, 배경, 경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질문을 피하게 되고 질문을 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언제나 질문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다.